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경기는 이제 아챔 있고 챔스 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리그컵 있거든요. 그거까지 같이 싹 다 해드리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, 일단은 어제 야구 1야 스타트는 좋았죠. 어제 이제 휴식기가 아니라 일본이 쉬는 날이라고 경기가 있었는데, 대부분 잘 맞았어요. 물론 역배승 간 건 틀리긴 했으나 플레이돈 가져갔으니까 다행이고, 그다음에 언더도 됐고, 그다음에 히로 경기 압살했고, 요미 경기 전 1언 뜨면서 무난하게 잘 됐습니다.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축구가 이제 니카타 오버도 진짜 간만에 홈에서 클린시트를 다 하네요. 아무튼 오버도 좀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, 그리고 아침에 이제 물부 진짜 좀 충격이긴 하네. 양키스 경기를 보면서, 진짜 내가 양키스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못하는 경기는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든 거 같은데, 그만큼 출루도 많이 했는데 점수를 못 내네. 계속 득점권 상황에서 못 잡겠노. 그리고 힐도 그마이 잘 던지다가 오늘 털리는 거 보면은 레전드긴 하네요. 해설자도 말했죠. 올 시즌 뭐랬다? 4실점 이상인가? 나온 경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처음이라고. 뭐 어쩌겠노. 나머지는 다 맞았죠. 나머지는 휴스턴도 맞았지. 샘프도 끝내는 프렌 해줬지. 그 다음에 뭐 있노 또. 에리도 결국에는 또 승리를 가져갔지. 다 맞았는데 양키스를 양키스는 안 질 것 같아서 간만에 좀 축 잡고 돌렸는만 그걸 또 대지네요.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다시 잘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산둥 대 방콕 하기 전에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아챔 하면서 설명을 이제 그때 좀 가물가물해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에 대해서. 작년까지만 해도 용병이 작년이 이제 5 플러스 1이었잖아요. 그 용병 플러스 둘 다 용병이나 아시아 쿼터 이렇게 5 플러스 1이었잖아요. 그래서 용병이 좀 많은 팀들이 그래도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. 특히나 저기 이제 사우디, 중동, 슈퍼 오일머니로.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바뀌었잖아요.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, 그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인가? 그 두 번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변경이 됐죠.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용병이 이번 시즌부터 무한인가 했는데 맞네요.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시즌이 2425죠. 이름도 참 엘리트는 무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. 지금 하는 게 예선이잖아요. 여기서 이긴 팀이랑 붙어 이제 또 올라가죠. 얘네랑 그 뒤에 이제 중동 팀. 그래서 변경점 간단합니다. 외국인 선수, 제가 이제 밑줄 꺼놨잖아요. 외국인 선수 출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. 결론은 용병이 무한입니다. 이제 결국에는 용병을 좀 많이 쓰는 팀들이 유리할 거라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.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는 용병 제한이 없긴 하지만은, 물론 용병이 많다고 해서 다 이기진 않죠. 왜냐면은 각 리그마다, 우리 K리그도 그렇고 J리그도 그렇고 리그마다 이제 제한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. 용병을 어느 정도만 써라. 그런 국가들이 이제 이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와서는 좀 후달릴 가능성이 있죠. 아무리 못해도 국내 자원들보다 잘하니까. 용병 비싼 돈 주고 이제 데리고 온 친구들 아닙니까?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껏 이제 자국 레벨을 이제 올려놨더만 용병들이 이제 기량이 더 높은 쪽으로 이제 승리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. 그 말인즉슨 자국 레벨이 다른 이제 나라보다 좀 높다고 생각해도 그냥 거기서 애초에 용병만 존나 투입해갖고 싸우면은 좀 빡세죠. 마치 그 봤잖아요. 우리 그 친선전 경기긴 했으나 토트넘 대 이제 우리나라 했을 때 갑자기 용병 애들이 다 뛰쳐나오니까 전반이랑 후반이 경기력이 확 달라졌죠. 그런 느낌. 그래서 이번 시즌 아챔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자국에 이 제한을 두고 하는 이제 리그 애들보다는 저기 이제 사우디 그런 애들, 중동 애들, 용병의 클래스들이 좀 좋은 친구들, 그런 위주로 한번 초이스를 여러분 해보세요. 됐죠? 팁을 다 드렸습니다. 물론 이게 100%가 될 수는 없죠. 근데 이런 거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. 용병이 왜 갑자기 존나 많이 나오지? 원래 용병 제한 없나? 지난 샤바브랑 그 중동 애들 할 때도 용병들이 막 6명씩 튀어나왔죠. 아시아 컷 없이도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산둥도 이제 방콕인데, 산둥 우리 최강희 감독님이 이제 계시는 곳이죠. 근데 이제
우리 전북을 이겼던 최강희 감독님이 상태가 이제 몸 건강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경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복귀를 했네요. 결국엔 다시 복귀를 했으나 어떻게 지휘하실지는 모르겠고,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중국 리그는 진행 중이죠. 현재 5위입니다. 좀 상위권이랑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. 옛날에는 산둥이 뭐 1위, 2위권만 다투고 했는데 좀 떨어지고, 지금 현재 그래서 산둥도 보면은 용병들이 많긴 해요. 뭐 저드슨, 뭐 마르셀로,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바코, 울산산, 그다음에 크리장, 뭐 델가도, 바투, 그다음에 포항산 제카는 이제 한 번도 안 뛰었죠. 십자인대 그 수술 받아가지고 뭐 먹튀, 거의 먹튀죠. 뭐 그래서 안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 수비 쪽에 저드슨 부상으로 빠지고, 팀 내 득점 1인 뭐 크리장 빠지고, 그다음에 파투도 공격 라인 부상 빠지고, 뭐 제카 십자인대 빠지고. 안녕삽니다님 결국에 쓸 수 별풍선 있는 100개 거는 감사합니다. 바코, 그다음에 뭐 이 델가도란 친구, 그다음에 수비에 마르셀, 요런 정도인데, 아까도 말했죠.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용병 제한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용병이 뭐 중국의 기본 레벨이 좀 월등하면 모르겠어, 자국 레벨.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용병도 오늘은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정적이다. 그냥 단지 이제 유리한 조건은 홈이라는 부분, 그건 있죠. 그리고 물론 이제 방콕의 이 태국 친구들이 자국 레벨들이 뭐 중국보다 더 좋다고 볼 수는 없긴 해요. 근데 이 방콕 용병들이 진짜 많아요. 용병들만 해도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얘네들이 근데 자국에서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국도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. 태국 선수들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좀 쓰고 있긴 하나, 좀 더 쓴다면은 뭐 그래도 이쪽보다는 커버가 확실히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물론 방콕, 이 태국이라는 팀 뭐 폼 버프가 있잖아요. 좀 무더위 버프, 그런 것도 좀 덜한 부분도 있긴 하나, 그래도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추세,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결국에 용병의 의존도가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쪽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나. 싼둥이 뭐 부상이라도 없었다면 모르겠는데, 이 부상으로 뭐 전력적인 부분 손실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, 거의 다 역배니까 방콕 프레임 볼게요. 그다음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, 이제는 조금 이제 용병들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이제 오버 쪽에 기대치를 좀 많이 걸어보자. 그리고 애초에 뭐 태국 리그, 뭐 중국 리그 이런 애들은 언더보다는 오버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죠. 이제 알가라파 대 샤바보드인데, 알가라파 카타르 팀이죠. 그리고 오늘 뭐 중립이라 되어 있긴 하지만은 카타르에서 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 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, 알가라파 레알에 있던 호셀루가 여있네요. 많이 늙었죠. 거의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. 한 34살 정도 될 거예요. 예전에 그거죠. 에스파뇰에서 이제 우레이와 단짝으로 이뤄가지고 이제 둘이 뭐 골 폭격쇼 했던 그런 친구죠. 레알 가서는 이제 벤치만 달궜고. 근데 뭐 돈이 중요하죠. 이 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로 갔네요. 그리고 나머지 뭐 알가라파 여기도 용병 많죠. 뭐 알제리산, 그다음에 마샤커터 쪽에 뭐 요르단산, 뭐 에이스 친구, 루마니아산, 뭐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산, 티르키예산, 여기 뭐 장현수도 있죠. 추억의 이름이네요. 장현수. 뭐 수비 쪽에도 뭐 카메룬산 있고, 아무튼 뭐 국대들도 퍼진다 있죠. 뭐 몬타리라든지 등등등등. 그만큼 뭐 전력은 갖춰 있고, 뭐 중동 오일머니 썼으니까 좀 더 뭐 괜찮겠죠. 근데 이제 샤바브 두란 팀, 저번에도 말했지만 세판이랑 경기해갖고 뒤 연장 가선가 대승 거두 갔죠. 근데 샤바보드의 이 용병 라인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 6명 쓰긴 하던데, 뭐 다부르, 그리고 뭐 제가 말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확고한 뭐 수미, 밀리보에비치, 아주문도 교체로 들어와서 골 넣고 뭐 그랬죠. 그래서 용병의 퀄리티가 이거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중동 애들 특히 홈과 원정빨이 많이 받는 팀이긴 한데, 그래도 좀 더 기대치는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이 아참은 용병 퀄리티 보고 할 수밖에 없어. 아무리 늙었다 썩었다 해도 썩어도 준치. 그리고 카타르의 자국 레벨과 뭐 아랍의 이 자국 레벨을 비교한다 쳐도 뭐 아랍이 밀릴 부분은 없죠. 그래서 샤바보드 승 보고, 그다음에 요 경기도 오버 보겠습니다. 오히려 더 이제 용병에 대한 의존도가 더 강한 팀들은 중동 쪽이긴 하죠.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골이 좀 안 들어갈 것 같은 애들은 언더 보는데, 그래도 기대치. 그리고 특히나 카타르 애들은 다른 이제 아랍, 그다음에 또 뭐 있노? 이란, 하나 더 있잖아. 뭐 있노? 뭐 우즈벡, 뭐 이런 애들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빠지고 공격적으로 좀 위주로 하는 친구들이죠. 20대 신자인데 3,000번이라고요? 아니 3,000? 내 나이, 아니 음반페 씨가 한 10대면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10대 아니잖아요. 20대면은 뭐 3,000이고, 20대 진짜 초반이다. 진짜 20살이다. 그러면은 인정하겠는데,
한 25살이다. 그 정도면 내가 삼촌볼은 아니지. 형이지 그래도 아직까지는. 너무 막말하시네. 페네르바체 대 릴인데 1차전은 이제 뭐 릴이 2대1로 이겨줬죠. 그때도 말했지만 뭐 무인무중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2대1 됐고 약오이 있는 경기를 가져갔고 폰세카 감독이 이제 빠지고 나서 릴 경기를 조금 애매모호했는데 나름 뭐 감독 바뀌고 성과가 나쁘진 않았다. 근데 이제 뭐 작년과 더불어서 릴 종특 뭐 원정 가면은 확실히 홈보다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페네르바체는 이제 영입했던 친구들이 좀 못 나왔던 친구들도 슬슬 몸 풀고 나왔죠. 지난 경기에 뭐 막시맹도 나왔고 그다음에 엔네시리도 이제 뭐 교체로 나오기도 하고 물론 여기 태물 집단이긴 하나 뭐 타디치 뭐 스지만스키 뭐 제코 뭐 이런 애들 태물 집단이긴 하나 그래도 뭐 자꾸 터키의 발음이 붙네 티르키에 아직도 티르키의 홈 자체는 원정보다는 뭐 그 열기도 뜨겁기도 하고 홈에서 더 경기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해요. 그래도 뭐 무리뉴인데 그래서 이 경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페네르바체 그냥 찍기에는 뭐 경기력이 엄청 지금 그 전에 그 루가노랑 했을 때인가 그때랑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와 얘네는 뭐 그래도 무리뉴 왔고 하니까 뭐 우승도 한 노려볼 만하다.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요. 아직까지 뭐 정리 정돈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인무 쪽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. 저한테 5살 많은 삼촌이 있어서요. 기분이 나쁘셨다면서. 아니요, 기분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거죠. 5살 많은 사람. 그 촌수로 따져가지고요. 저도 근데 그 제 뭐랄까 촌수로 따지면은 형이 있는데 저보다 20살 많아요. 근데 형이라 부르죠. 그 트벤테드 잘츠 그리고 뭐 부상자 및 이제 뭐 결장자는 이제 없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. 시즌 초기이기도 하고 뭐 부상 크게 당할 일 친구들이 없죠. 그리고 요 경기 2대1로 이제 잘츠가 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옛날처럼 뭐 좀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기지 못한 건 사실이긴 하나 뭐 홈발도 있었긴 하나 근데 이제 확실히 그때 경기 설명에서도 말했지만은 레벨 차이가 있긴 해요. 잘츠가 뭐 옛날만큼의 이제 뭐 챔스에서 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썩어도 준치 챔스에서 항상 좀 놀았고 오스트리아 상위권에 유지했던 그런 팀이기도 하고 트벤트와의 뭐 경기 많이 조금 우위였죠. 뭐 스코어 상으로는 많이 우위가 아니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왔고 물론 이제 집을 떠났다 이 부분도 걸리긴 하는 부분 그래도 이 트벤타라는 친구보다는 이 클럽 무대에서 경험치도 많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작년 기준으로만 뭐 생각해도 이 잘츠부르크가 클럽 대항전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죠. 원정 성적 뭐 인테르전도 아쉽게 뭐 1점차 패배하고 벤피카는 뭐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건 조금 운이 있었죠. 퇴장인가 나와서 그랬던 것 같고 소시전 뭐 비고 걔네들보다 확실히 급이 낮아야 아무리 투벤타가 홈에서 잘한다고 쳐도 그리고 잘츠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뭐 잘츠가 또 역배기도 하고 잘츠 프렌즈 볼게요. 일단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뭐 잘츠 경기는 좀 언더는 좀 찍기 길해요.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도 홈으로 왔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. 다음에 위니용 대 이제 슬라프라인데 여기도 뭐 중립이라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어차피 벨기에서 해요. 안드레어트 그 뭐야 경기장 안드레터에서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냥 벨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지난 경기 이제 슬라파라가 공격수인 후세인이가 뭐 퇴장 당해갖고 오늘 못 나온 부분 뭐 조금 뭐 전력적인 뭐 이슈는 있긴 하겠죠. 그리고 1차전 자체를 슬라프라가 3대1로 이겨왔기 때문에 원정에서 뭐 한 골 먹히고 져도 뭐 한 골 차로 져도 올라가기 때문에 또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둘 다 뭐 나름 뭐 클럽 대항전에 자주 올라온 팀이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더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슬라프라가 옛날부터 더 잘 올랐죠.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는 한 3, 4년 전부터 이제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전력 보강하면서 올라온 친구. 근데 그래도 이 변방두리에 있는 친구들은 각 홈에서 경기했을 때 더 월등히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근데 그 짬바가 있기도 하고 솔직히 뭐 인용보다는 슬라비 프라가 뭐 챔스에 당연히 올라왔던 기억도 더 많기도 하고 이런 단판성 경기에 좀 더 운영을 더 잘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런 느낌이 살짝 더 들긴 한데 그래도 이 변방두리 애들은 홈발을 무시 못하니까 무인무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그리고 요 경기 자체는 윈용 입장에서도 최소 2골을 이미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 클럽 대항전들 했을 때 봐도
치고받고의 경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죠. 그리고 슬라비 프라도 항상 뭐 원정 경기에서 주눅 들면서 뭐 빵골을 넣고 맨날 그런 경기력은 잘 보여주지 않죠. 오히려 이제 쟤네가 공격적으로 더 나올 때 뭐 역습적인 플레이에서도 능동적으로 잘 보여줬던 예전 모습도 있고, 그 경기는 오버 보셔도 좋을 듯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레인저스 대 키예프인데, 뭐 요 경기도 이제 뭐 중립이라 되었긴 한데 다 경기장 뭐 규격이 좀 안 맞기도 하고 뭐 공사중인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한데, 여기는 이제 뭐 국대 스코틀랜드 경기장이죠. 그냥 스코틀랜드에서 하니까 그냥 홈이라 생각하세요. 그리고 이제 키예프 뭐 지난 경기 말을 했지만은 키예프가 물론 그 파르티잔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득점을 뽑아내긴 했습니다. 근데 그걸 생각하니 이제 파르티잔이 좀 형편이 없었던 거기도 하고,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물론 비긴 거 자체도 괜찮긴 했으나 뭐 완벽한 홈은 아니었긴 했나, 그래도 현 기점에서 홈으로 쓰는 그 폴란드 고장이었나? 근데 거기서 하는데 거의 반반 수준의 게임을 해줬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 또 완벽한 홈은 아니긴 한데 어차피 스코틀랜드에서 하기도 하고, 그래도 옛날의 KF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있죠. 근데 또 레인저스도 무슨 챔스 몇 년 전이고, 좀 전성기 셀틱이랑 진짜 막 맞붙었을 때 그때 뭐 아니면은 딱히 없긴 하지만, 그래도 홈으로 돌아온 레인저스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레인저스 승 볼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레인저스 경기도 사실상 근데 언더를 좀 보기는 그렇긴 해요. 지난 경기 뭐 언더 뜨긴 했으나 뭐 홈이란 부분도 있고, 뭐 굳이 보면 오버, 굳이 보면 오버. 그 정도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컵 경기인데, 사실상 뭐 컵 경기는 이게 뭐랄까 이게 뭐 엄청난 강수가 아닌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, 지금 일부 그 일군 애들도 경기력이 완전치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, 그냥 뭐 영입과 이런 영입과 이제 뭐 이적설 뭐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판인데, 거기에 오늘 더 로테까지 돌린다, 뭐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중에 뭐 하나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컵 경기를 뭐 비중 있게 가기에는 뭐 위에 경기도 뭐 챔스가 이제 엄청 막 활발하게 시작된 것도 아니기도 하고,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포트 편성하고 이제 리그 편성할 텐데, 이런 경기는 좀 빡세죠. 그냥 요 경기는 뭐 해외 배당 흐름을 또 참고하거나 뭐 그런 쪽이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, 그래도 뭐 홈에서 경기인데 컵 경기 때 뭐 코번이 뭐 지난 경기 잠깐 설명했지만은 뭐 완벽하게 뭐 더 좋은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, 브리스톨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 페블스톤님 별풍선 잡아가는 100개 게 맞겠죠. 대부분 감사합니다. 근데 컵 경기는 이군끼리 한다, 조금 더 뭐 지난 경기 승리가 없었다, 좀 더 힘을 싣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하죠. 그래서 뭐, 그리고 배당을 봐도 이게 작년에 얘네들이 붙었을 때도 브리스톨이 브리스톨이 정배를 받을 만한 사이즈는 좀 아니거든요. 근데 정배를 준 거 봐서는 뭐 그냥 뭐 한번 찍어보자, 브리스톨 승 보고, 그 다음에 기준점은 뭐 굳이 보면 언더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요 경기가 조금 뭐랄까 아직 초반이라서 근데 좀 뭐라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, 리즈 상대로 이제 비겼잖아요. 근데 그 리즈 경기 보신 분 아실 거예요. 포츠머스가 물론 그 순간순간에 뭐 결정력도 좋았고 뭐 골을 넣은 것도 사실, 근데 계속 밀렸고, 근데 리즈가 막 1대1 찬스도 놓치고 계속 그랬거든요. 그거 아니었으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경기였는데,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죠. 사람 심리상 그냥 기록지만 보거나 아니면 경기 스코어만 봤을 때 리즈 상대로 비겼네. 그래서 작년 생각하면 리즈 막 상위권에 있던 팀인데, 그럼 오늘 홈이네. 무인도였장님 별풍선 거기다 100개 상대 미럴 뭐 감사합니다. 작년 생각한 원정 그지 팀이지. 예. 그러면 포츠머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.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뭐랄까 생각보다 그러면 배당을 좀 작게 줘야 되는 거 아이가? 응? 나름 뭐 리즈도 비기고 왔는데, 근데 거의 동배 수준에다가, 물론 이제 3부에서 올라왔다는 게 뭐 리스크가 있긴 한데, 그게 좀 애매해서 그냥 무인모 쪽으로 돌려보자. 그리고 기존점 대비 뭐 굳이 오버보고, 프레스턴 대 이제 썬더랜드, 이 경기도 그냥 썬더랜드가 지난 원정 그 리그 경기였죠.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갔고, 반대로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는 홈에서 세필드와의 경기, 그래도 서버도 좋지. 1부에서 떨어지고 2부에 올라왔지만 작년에 이제 올라갔던 그런 팀 상대로 지긴 했으나, 홈 연전 경기,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컵 경기 이런 강수가 좀 낮은 경기들은 그래도 뭐 홈 연전인 팀들이 보통 연달아서 또 지고 가기는 좀 잘 안 하긴 해요. 근데 작년에 이제
프레스턴이 막판에 이제 경기력이 시공창이긴 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선더랜드가 이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또 승승장구 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다. 근데 저는 그대로 갈게요. 그냥 이렇게 좀, 이 시즌이 엄청 많이 흐른 것도 아니기도 하고, 보통 막 한 막 3연패 타고 한 4연패 타고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컵 경기에 홈에 걸렸을 때 일단 반등이 나오긴 한데, 그 정도 급은 아니긴 한데, 그래도 뭐 프레스턴이 정배도 아니고 역배면은 한번 그냥 프렌 정도 찍어보자, 그런 느낌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 보겠습니다, 대충. 그래서 뭐 컵 경기 리그컵은 뭐 근본이 없는데, 이 친구들 뭐 그렇게 뭐 엄청 좋게 생각하시지 말고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